제가 앞서서 역률에 대한 이해의 키가 X축이 아니고 Y축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력삼각형을 예로 들면 P에 키가 있는 게 아니고 이 Q에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력삼각형 기준으로 Q, 무효전력이잖아요. 무효전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무효전력이 무엇인지는 박건배 기술사님의 공대 5호관 채널에서 정말 완벽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좀 질문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은 혹시 박건배 기술사님의 무효전력 편을 들으셨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저는 제가 10년 넘게 이제 쌓아온 전기 지식들이 전부 박살나는 기분이었어요. 그 사자성어에 그런 얘기 있죠. 그 사상누가 모래 위에 성을 짓는다는 뜻이잖아요. 제가 박건배 기술사님의 무효전력 편을 듣고 이렇게 제가 쌓아온 전기 지식의 성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전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가진 지식의 99.9%가 박건배 기술사님께 배운 거다라고,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99.9%는 이제 박건배 기술사님께 배운 거고, 이 0.1% 이게 이제 제가 쌓은 지식인 건데, 이 0.1%를 가지고 여러분께 썰을 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차 얘기하지만 이 썰의 정확도도 제가 50-50라고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 사설이 길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박건배 기술사님의 그 무효전력 강의 편을 들으면 결론이 뭔가요? 무효전력은 쓸모없는 전력이 아니라 유효전력을, P를 에너지 전달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 전달 시에 이제 매개원으로 사용되는 게 무효전력이다. 설명을 정말 완벽하게 해주셨잖아요. 이 그림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올 것 같아요. 발전기와 변압기. 그 발전기와 변압기를 에너지 변환 장치라고 생각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발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일러에서 생성된 열 에너지를 이제 터빈에서 회전 에너지로 만들죠. 그리고 여자기에서 자기 에너지를 추가해서 발전기에서 회전 전기 에너지로 변환을 하는 겁니다. 변압기 같은 경우도 1차 측에서 이제 회전하는 전기 에너지를 2차 측에 회전하는 전기 에너지로 변환을 하는데, 그 사이에 가운데 회전하는 자기 에너지를 이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변압기 철심 안에는 여자 자석만 회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발전기, 변압기 모두, 발전기는 이렇게 공극으로 되어 있고 변압기에서도 이렇게 물리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어요. 1차 측이랑 2차 측이. 이 둘을 연결해 주는 게 자기장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박건배 기술사님은 무효전력의 역할이 유효전력, 즉 에너지, 전기 에너지 전달의 매개체로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예, 다시 돌아와서요. 저는 박건배 기술사님의 이제 무효전력 강의편을 듣고 제 스스로가 무효전력이란 뭐뭐다 라고 이제 한 줄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은 이거와 같아요. 무효전력은 필드를 만드는 전력이다. 필드라고 하면 전기장과 자기장이 있겠죠. 우리 전력 계통은 L에서 이러한 자기장이 만들어질 거고 C에서는 전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필드를 만드는 전력이 무효전력이다 라고 이제 제 스스로가 내린 한 줄 결론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결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앞서서 제가 역률에 대해서 고민하게 질문을 던진 기계차장님이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분 전기기사를 취득할 정도로 전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제가 그분이랑 종종 이제 전기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합니다. 제가 전기 엔지니어로서 10년 넘게 근무를 했는데 전기 직군이랑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그분하고는 참 이런 전기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데, 아무튼 제가 그분께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렸어요. 무효 전력은 필드를 만드는 전력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이 조금 생각을 하시더니, 아니 직류도 전기장이랑 자기장을 만들지 않냐, 필드를 만들지 않냐, 그런데 직류에서는 무효 전력이 생성되지는 않지 않냐 라고 이제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그 대답에 제 논리를 더 이상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판서를 통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요? 앞서 얘기했지만 직류도 필드를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선에 직류전류, 이게 직류전류가 흐른다고 하면 그 주변에 동일하게 회전하는 자기장이 생성이 되죠.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JD는 H, 앙페어 법칙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직류계통이 이렇게 스위칭을 가지고 R과 L로 구성된 회로가 있다고 했을 때 스위치를 닫으면 어떻게 되죠? L에 이렇게 자기장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러한 자기장에 의해서 과도 현상, 트랜지언트 커런트가 과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직류도 필드를 만듭니다. 맞습니다. 그분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이제 제 논리가 막혔으니까 저는 이제 무효 전력을 필드를 만드는 전력이다라고 이 문구를 이제 스스로가 이제 계속 주장을 하고 싶어서 고민을 계속했어요. 내 논리에 어떤 점이 잘못된 것일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뭐 이런 결론을 좀 가지게 됐어요. 제가 앞서서도 직류 전원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전력계통의 근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직류 전원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직류 전원은 전하를 얻음으로써 이제 전기 에너지를 얻는 계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하를 어떻게 얻느냐? 전기화학 반응, 전기화학 반응 아니면 광전 효과, 이러한 물리적 현상으로 전하를 얻음으로써 전기 에너지를 얻는 계통이 직류 전원 계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 직류 계통은 이렇게 전기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자기장 혹은 자기 에너지가 관여를 하나요? 관여를 하나요? 예,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직류 전원도 전압의 크기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전압도 크기를 변경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압이 큰 곳에서 낮은 곳으로 변환할 때는 벅 컨버터가 사용되고, 작은 곳에서 크게 만들 때는 부스터 컨버터를 이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벅 컨버터와 부스터 컨버터는 전력전자 소자입니다. 전력전자 소자요. 그리고 전력전자 소자는 스위칭을 이용해서 전압의 크기를 변환하는 장치입니다. 앞서서 우리 변압기는 교류 전기 에너지의 크기를 바꾸기 위해서 자기장을 이용을 했어요. 하지만 직류 전원에서는 전압의 크기를 바꾸는데 스위칭을 이용하지 자기장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교류 전원을 생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 회전하는 전기 에너지를 변환하는 과정에서 회전하는 자기장을 이용을 했어요. 하지만 직류 전원에서는 그냥 전기화학 반응과 광전 효과로 얻어지니까 자기장 관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즉, 직류 계통에서는 자기장, 필드가 유의미하게 사용되지 않는다. 다시 얘기하면 직류 계통에서는 에너지 전달을 위해서 자기장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교류 계통에서는 에너지 전달을 위해서 자기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Q 개념이 중요한 거고, 직류 계통에서는 Q 개념이 나오지 않는 거다 라는 게 제가 그 차장님의 반문을 듣고 스스로 내린 결론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저는 무효 전력을 필드, 전기장과 자기장을 만드는 전력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자기장을 만드는 전력이다. 근데 필드를 만드는 전력이랑 자기장 전력이다라는 데는 좀 괴리가 있어요. 물론 리액티브 파워는 전기장도 만듭니다. 제가 지난번에 전기적 관성편을 설명을 할 때 C 소자를 전압에 대한 관성의 소자로 안 보고 C 소자 역시 이렇게 전기가 변화하니까
그 주변에 회전하는 자개가 생기지 않냐. 그래서 C에서 발생하는 반성의 근원도 이 회전하는 자기장이 아닐까? 라는 조금 엉뚱한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질문을 갖게 된 원인이 여기입니다. 무효전력을 자기장 전력이다. 라고 이제 제 스스로가 정의를 내리고 싶은데 사실은 전기장도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 C소자 관성도 여기 회전하는 자기장이 근원이지 않을까라는 그냥 제 스스로 또 엉뚱한 상상을 한 겁니다. 예, 이 페이지가 제가 무효전력 그리고 역률에 대해서 제 스스로 내린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결론도 혼자만 내린 결론이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무효전력은 자기장을 만드는 전력이다. 즉 자기에너지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렇게 PQ로 구성된 전력 삼각형을 저는 에너지 입장의 삼각형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유효하게 사용되는 P는 당연히 전기 에너지가 될 거고 무효 전력은 제가 계속 자기 에너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에너지와 자기 에너지의 합은 전자기 에너지라고 그냥 제 스스로 명명을 한 겁니다. 제가 이번 컨텐츠에서 귀에 피가 나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우리 교류 계통은 패러데이 법칙의 근간을 두고 전기적 관성으로 만들어진 계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순히 전기 에너지로만 구성된 계통이 아니고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매개체인 자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계통이다. 따라서 우리 전력 계통은 전기 에너지 계통이 아니고 전기 에너지와 자기 에너지가 같이 구성된 전자기 에너지 계통이다. 라는 게 제가 스스로 내린 무효 전력에 대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관점에서 파워 팩터, 역률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역률, 앞에서 코사인 세타는 이제 빗변분의 이거니까 이 뜻으로만 하면 전자기 에너지 분의 전기 에너지가 되겠죠. 전체 총 에너지, 어떻게 보면 총 에너지 분의 전기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역학적 역률과 비교를 해서 코사인 세타, 이 역률, 전기적 역률에서의 키는 자기 에너지다. 왜 자기 에너지가 키냐?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기 에너지가 필수적으로 개입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역률, 파워 팩터는 총 전자기 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전기 에너지, 총 전자기 에너지 중에 전기 에너지와 자기 에너지의 그 비중을 표현하는 전력 지표다. 라고 제 스스로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가 남았죠. 제가 계속해서 우리는 역률에 대해서 이제 명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역률. 맨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힘의 비율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힘은 전기적 힘의 비율을 뜻할 것입니다. 제가 이 역률에 대해서 맨 처음에는 워딩 그대로 힘의 비율이란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역률을 이제 에너지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리 그 박건배 기술사님 무효전력편 배울 때 가장 먼저 이 무효전력 그 워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잖아요. 무효전력이라는 이 무효란 개념 때문에 우리는 무효전력을 쓸데없는 전력이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결론을 짓고 그리고 그 이후에 더 무효전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더 나아가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박건배 기술사님의 그 말에 정말 100% 1000% 동의를 합니다. 무효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 이 무효전력이 원어로 치면 리액티브 파워잖아요. 그리고 유효전력이 액티브 파워입니다. 제가 이제 영어를 잘한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액티브 파워와 리액티브 파워 여기서는 전력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해석하는 과정에서 액티브가 유효가 되고 리액티브가 무효가 됐습니다. 해석을 잘못한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가 우리에게 고정관념을 갖게 한 워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추가로 저는 이 역률이라는 이 단어도 이 무효전력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편견을 갖게 된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역률의
원어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 잘 알죠? 파워 팩터입니다. 그리고 이 파워가 힘으로 해석이 됐고 팩터가 비율할 때 율로 해석이 됐어요. 여러분, 역학에서의 힘은 사실 force예요. 파워가 아니고. 파워는 뭐였나요? 일률이었죠. 근데 파워의 단위를 보면 줄 퍼 세크니까 줄은 뉴턴 퍼 쿨럼, 뉴턴 미터 분의 세크니까 이러한 일률의 개념에는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파워를 힘으로 해석하는 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 동일하게 우리 홀스 파워를 뭐라고 합니까? 마력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파워를 정기적인 힘으로 해석하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된다. 하지만 저는 이 팩터의 해석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냐라고 제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도 있어요.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 그 변압기 용량 계산 시에 나오는 개념들이 있어요. 이거 많이 아실 텐데요. 변압기 용량 계산 시에 우리 기사 시험 공부할 때 많이 공부하고 계산하고 문제풀이 했던 이겁니다. 이거 다 아실 겁니다. 수용률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부하율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리고 부등률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거 제가 뭐 수용률은 뭐고 부하율이 뭐고 뭐 부등률이 뭔지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특히 이거를 공부했을 당시에 이 부등률 참 이 워딩이 참 와닿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공식을 외워도 뒤돌아서면 까먹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너무 답답해서 이거 원어를 좀 찾아봤어요. 부등률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는 궁금증으로 찾아봤고 수용률은 이렇게 돼요. 디맨드 팩터입니다. 원어가. 그리고 부하율은 로드 팩터예요. 부등률은 다이버시티 팩터입니다. 여기서도 이러한 팩터가 율로 해석이 됐어요. 그리고 이 팩터가 그 사실 영어 팩터라는 단어에 율이라는 뭐 비율이라는 뜻은 사실 없어요. 근데 제가 추측하건데 여기 수용률, 부하율, 뭐 부등률 공식을 보면 다 뭐 뭐뭐분의 뭐뭐로 이렇게 비율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팩터를 율로 표현되지 않았을까 라고 이제 그냥 제 스스로가 내린 뭐 결론이에요. 근데 이렇게 원어로 바꿔서 생각을 해봐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팩터를 영어 사전으로 찾아보면 비율이란 뜻이 없고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요소 혹은 지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원뜻입니다. 팩터에 대한. 그래서 저는 이 수용률, 부하율, 부등률을 제 스스로가 수용 지표 그리고 부하 지표 그리고 다이버시티 팩터를 다양성 지표라고 스스로 결론 내리고 그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등률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가 안 됐는데 다이버시티 팩터 다양성 지표라고 생각을 하니 우리 수용가 측에 이제 다양한 이제 가구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할머니랑 뭐 같이 3세대 가구가 같이 모여 있는 대가족 뭐 6명, 7명이 같은 한 집에 있는 가정일 수도 있고 어떤 가정은 1인 가정일 수도 있고 어떤 가정은 신혼부부 가정일 수도 있고 다 가정마다 다양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부하의 가구마다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나타내 주는 게 바로 다이버시티 팩터다. 다양성들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이 부등률 이 수십 번을 외우고 수십 번 까먹었던 이 개념이 다이버시티 팩터라고 이해를 하니까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저기 설계하시는 분들이랑 이제 통화하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 설계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이버시티 팩터라는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부등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단어가 주는 워딩의 힘이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파워 팩터를 영률이라고 해석을 하니 힘의 비율이라는 뜻으로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파워 팩터를 전력 지표라고 스스로 해석을 한다. 이 팩터를 율로 해석을 안 하고 지표로 표현을 한다. 그런데 어떤 지표냐? 전력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냐? 앞서서 얘기한 총 전자기 에너지 중에 전기 에너지와 자기 에너지의 비중을 알려주는 지표다.
라고 저는 파워 팩터를 스스로 이해하고 정의 내리고 그리고 기억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파워 팩터를 조금은 다른 관점, 에너지 관점, 그리고 워딩 관점에서 좀 썰을 풀어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우리 교류 전력 계통은 에너지 전달을 위해서 무효 전력을 유의미하게 사용한다. 즉, 무효 전력은 자기 에너지를 생성하는 전력이다. 이 관점에서 전력삼각형, PQ, 피상전력으로 이루어진 전력삼각형을 전기에너지, 자기에너지, 전자기 에너지로 구성된 에너지 삼각형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에너지 관점에서 파워 팩터를 생각을 해봤을 때 파워 팩터를 힘의 비율이라는 워딩 말고 총 전자기 에너지 중에 전기 에너지 혹은 자기 에너지의 비중을 알려주는 전력 지표라고 말할 수 있겠다. 라는 게 제 오늘 썰의 결론이었습니다. 아마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혹시 여러분들은 몇 메가와트급 발전소에서 근무를 하시나요? 500메가와트급 표준 석탄 화력에서 근무 중이신가요? 아니면 800메가와트급, 1000메가와트급 그 발전소에서 근무를 하세요? 그러면 그 500메가와트급 발전소라고 치면 여러분들이 담당하시는 발전기의 용량은 어떻게 되시나요? 발전기 명판을 보면 용량이 나와 있습니다. 500메가와트급 발전소에 설치된 발전기의 명판에 500메가와트라고 적혀 있을까요? 예. 오늘 제 썰은 여기까지입니다. 발전소 썰, 소썰 채널의 소현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